자본주의에 대한 얘기하다가 검열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태균님이 말하는 방향성. 근데 이제 미술이 이걸 느려야 느려야 된다. 된다라는 난 느려야 된다. 주의라서 음. 조금 더 얘기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뭐 예전에 비해서도 그렇고 지금은 더 그게 가속화됐는데 미술이 뭔가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하는 편이고 왜냐면 느려야 된다까지는 아닌데 느릴 수밖에 없고 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사유나 그 현상과 그 사유가 꼭 무슨 뭔가 이렇게 고급진 사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쉽게 생각해도 제가 아까 언어라고 했으니까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제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단박에 그냥 얘 이런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그 똑같은 비유로 계속 이어나가지만 내가 이 사람을 빨리 알아야겠다고 하고 빨리 선택을 내려버리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해요. 약간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이제 자본주의 핵심은 돈인 거잖아요. 네. 그럼 현재 K-팝의 K가 돈을 벌고 있는, 즉 해외에서 K-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 요즘 시대 봤을 때 꽤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K-팝은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 저는 이게 국위 선양은 아니고 그냥 어떤 현상 중 하나이다라고 보는 편이고, 근데 사실 미술도 그래서 되게 케이팝스러운 언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수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콘텐츠들도 사실 미술계에서 되게 많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영국에 있었을 때 뭔가 미래지향적인 미술들, 아시아 미술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김하영 작가님 같은 부류의 뭔가 급진적이고 빠르고 되게 뭔가 사이보그스럽고 뭔가 그런 느낌의 어떤 콘텐츠들이 유럽권에서 되게 많이 유통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생산자들이 대부분 되게 아시아권 사람들이었던 것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왜 아시아는 이렇게 기술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들을 되게 많이 만드는가. 근데 이거 자체도 저는 되게 케이팝이 만들어진 어떤 욕구랑 비슷하게 그들이 아시아권에 원하는 어떤 이미지의 상들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위탁받아서 또 생산해내고 그거를 빠르게 수출하니까 또 그만큼의 어떠한 가치들로서 바로바로 매겨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케이팝이 국위선양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한국스러움의 대표 예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K-팝은 국위 선양인가 같은 혹은 대표의 문화인가 약간 이런 문제에서 저도 뭐 꽤 대표적이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얼굴처럼 비춰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그냥 대충 말하면 애국심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냥 제가 소속되어 있는 되게 큰 집단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더 막 싫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태어났다 여기 그런 편이고 그냥 나를 둘러싼 큰 정체성 중에 하나 여기 근데 이 정체성이 저를 대신하지는 않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위선양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전시가 음, 그 V&A 뮤지엄이라고 영국에 런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한류 전시가 한 2년 전에 열린 적이 있어요. 그 아시나요? 3년? 할 저도 봤어요. 봤어요? 봤어. 저 그거 보고 진짜 머리가 징징 울렸거든요. 기생충이 상 타고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기생충 세트장 안에 만들어놨고요. 들어가자마자 응원봉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모든 케이팝 그 아이돌들의 응원봉이 벽에 이렇게 진열장 이렇게 쫙 전시가 되어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거가 응원봉이면 실제로 사야 되잖아요. 그 응원봉 파는 데에서. 근데 이제 가짜를 이베이에서 사가지고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혁오가 이제 인디 밴드의 문화 이러면서 한국어 알렸는데 혁오는 홍대 유니버시티 출신이다. 그러니까 홍익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홍대 유니버시티. 홍대 홍익대학교 대학교. 예. 홍대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레이터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한국인들이 아니었어요. 2세. 그 한국계 그렇긴 하구나. 누구, 한국계 캐나다인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국인임을 호소해야 되는가? 이걸 왜 토큰처럼 계속 사용하게 되는가? 우리는 한국인이어서 그냥 뭐 내가 나보다 잘한 어떠한 그냥 정체성의 큰 부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외에서 봤을 때에서는 한국인에게 요구하는 어떤 특정한 문화 콘텐츠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만 우리를 소비하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요구들과 니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케이팝이라는
거가 외피의 가장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전선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이 어떤 개인적인 낙차들로서 막 있는 것 같고요. 이 미술계도 그런 글로벌의 무언가를 좀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로 나아가서 인정을 외국에서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글로벌을 지향했는데 한국에서 인정을 받는 건지. 저는 이게 완전 K가 붙은 이유는 수출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제 작업을 소개할 때와 영국에서 소개할 때는 내가 K다라고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가 왜 자본주의를 이야기해? 너가 왜 이미지 유통을 이야기해? 라고 했을 때 한국 특유의 이미지 유통 산업에 대한 것이 내 어떠한 작업적인 세계관과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해서 내가 K 아트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 주목을 받는 것도 받는 작가님들 뭐 자디사 같은 경우가 이번에는 그 터너. 터너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한국인 최초일까요? 뭐 아무튼 아시아 최초인가 아시아 최초는 아니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한국인도 아니면서 한복 계속 쓰시고 그 호랑이 그리시고 캐나다인이신가 그러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원한 한국성이 있으니 해외에서 활동하려면 오히려 한국적이어야만 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오히려 조금 더 세계적인 어떤 담론들, 통용되는 담론들을 건드려야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떠한 줄다리기가 항상 음. 작가로서는 되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나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실제로 돌려버리기. 그 나얼의 그 나얼 작가. 아까 뭐라고 말해야 돼? 나얼 아까 계속 그런 이찬혁은 이찬혁이라고 했는데 마을 선배님. 나얼 선배님이 우리 얼 선배님이 실제로 그 전시하셨을 때 그 전전시가 저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분은 언제나 그 작업할 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막 전시가 막 잘 되고 잘 팔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완전 밖에서 보면 되게 엥? 뭐지?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면 동양인이고 완전 한국인이고 흑인 음악을 하는 가수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누가 봐도 흑인 미술처럼 보이는 미술을 하는데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러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결정론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이머징이 되면 그냥 될 거였다는 것이라고 생각한 쪽이거든요. 그냥 아. 자연스러운 흐름의 어떤 주목을 받으면 주목받으면 가치가 있다. 가치, 그러니까 그 결과론자 같은 건가요? 가치가 있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결정론 없었고. 같은 이미 결정돼 네. 있는 어떤 근데 이제 그거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그 실제로도 아마 교회도 굉장히 잘 나가실 거고 거기 안에서도 어떤 뭔가를 많이 채우실 거. 저희가 보는 게 완전히 저희는 거의 볼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평소에 뭘 어떤 식으로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 그림과 이 사람과 그분이 원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연결을 시켜야겠다고 하는 내적인 건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 그림들이. 근데 그걸 굳이 약간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는 결론까지 과연 저는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 포인트가 저는 계속 들었던 게 그림 제가 지금 찾아봤거든요. 그림 되게 너무 좋은데 저 너무 화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자기가 한국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 영국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쿼터예요. 쿼터 흑인이에요. 쿼터 흑인. 근데 그 친구가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엄청나게 그 주목과 모든 전시에 다 끼고, 그러면서 막 그런 캐리비안에 대한 그 흑인의 그 어떠한 역사성, 정체성 이런 것을 작업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기호로 막 녹여내는 거예요. 막 흑인에서는 손톱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손톱을 막 붙인다던가, 흑인 사진들 옛날 고전 사진들 프린트해서 그림에 붙인다던가, 되게 빠르고 쉽게 엄청나게 많이 양산을 하거든요. 과연 그녀가 얼마만큼의 흑인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론 그 사람은 심지어 흑인이었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현재의 그녀와 닿아 있는지를 작업적으로 저는 사실 잘 볼 수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떠한 정체성을 토큰화해서 되게 잘 사용한다.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어떠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겠지만서도 이게 잘못 쓰였을 땐 너무나 톡식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경계를 얼마나만큼 작가 본인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같이 막
학생 생활을 하면서 부럽기도 하잖아요. 막 쟨 흑인 이렇게 해가지고 잘 팔아가지고 주목 쫙쫙 받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 동양 여자여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막 저는 혼자서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저는 그래서 항상 더욱더 그 정체성을 다룬가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게 잘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다. 이 부분은 또 좀 다른 얘기가 있는 게 나얼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미술관의 선택을 받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 작가적 태도인 거겠죠. 그런 어떤 전체 시선에서 보려고 했을 땐 그게 굉장히 문제시 될 수가 있죠. 이것이 어떻게 대표적이 될 수 있냐 이런 음. 방식이. 근데 어떤 개인이 그걸 만듦에 있어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예시의 작가들도 작가들 잘못인지 잘 모르겠어. 그걸 선택한 그 사람들 잘못 아니에요? 그쵸. 그쵸. 작가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거 만든 거는 뭐 자기가 만든 건데.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저 동기 나 여자애 같은 경우는 그 맨날 인종에 대한 문제를 되게 작업으로 많이 다루는데 정작 아시아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들끼리 이슈가 있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술로 쏟아낼 때는 막 그랬다가 정작 그녀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 기득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막 너무 백인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막 자기 주목받을 건 다 받고 근데 정작 자기가 오히려 그 주목받는 사람이 나서줘야 될 때에 안 나서주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저는 근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그 작가분에게 미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음. 어쨌든 그것들이 선택되고 만약 그거 사실 그것도 막 갤러리에 의해서 막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됐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기관 혹은 그런 공적 의무가 존재하는 기관이나 책임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다루어졌다면 맞아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꽤나 있죠. 논의가 될 만한 부분이 있지만 네, 그 그렇게 꽤나 생각합니다. 꽤나 많이 다뤄졌고요. 그 친구는. 네, 그렇다면 뭐 네,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네. 사실 대부분의 지금 한국 미술이 그래요. 왜냐면은 예전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유학 다녀온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웬만하면 다 한국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뭔가 그런 로컬에 그게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유학이 거의 반필수처럼 돼버리니까 모든 작가들이 웬만하면 유학을 땀없이 다녀왔어요. 되게 어떤 서구의 어법과 비슷해진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들고 프리즈나 뭐 키아프 이런 데만 가봐도 사실 그 백인 콜렉터들이 좋아할 만한 게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백인 콜렉터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걸 배워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전보다 더 어떤 서구 중심의 그런 미술 경향이 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뭐 단순히 유학의 문제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소비하는 컨텐츠가 비슷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냥 예전에는 그렇게 이미지의 유동이 빠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그냥 핀터레스트만 싹 끼거나 인스타그램 해외 계정 몇 개만 팔로우해도 너무나 좋은 작업들의 퀄리티의 작업들과 맞아요. 레퍼런스들이 쫙 깔려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도 사람인데 그만큼의 레퍼런스 너무 고자극에 잘 만들어진 무언가들이 보자마자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막 합쳐지면서 내가 지금 유영하고 있는 이 도시와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합칠까를 막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딱 그 해외 컬렉터들이 좋아할 만한 미국스러움이 있지만 거기에 아시아권 한 스푼 그 어떤 구조 자체를 우리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이미지를 유통해 그래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말할 의무 책임감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는 그걸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너무 무의식적으로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사실 이런 어떤 요구들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래야지만 조금 더 그 이미지 주권에 대한 회복이 있지 않을까. 이미지 주권은 무슨 말이죠? 이미지의 이주- 주권. 전 세계적으로 레퍼런스가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다는 맞아, 게 맞아. 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되게 그걸 확 좀 더 느꼈던 것 중에 혹시 그 해피엔드랑 그 패스트 라이브즈 보셨어요? 영화? 네. 네오소라 감독의 해피엔드를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저희 영화 감독들도 되게 이게 어느 나라 영화인지 잘 모르겠는 맞아. 느낌들이 요새 점점 더 많이 늘고 있다는 생각이 특히 그런 젊은 세대 감독들의 영화에서 되게 많이 느끼게 돼요. 특히 이번에 나온 그 해피엔드와 저번 재작년인가요? 나온 게 패스트 라이브스랑 이렇게 보면은
전혀 한국인 것 같지가 맞아. 않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 심지어 막 그 군대 장면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도 그 전반적인 현상들이 대체로 물론 말씀하신 유학 경험 같은 것도 당연히 너무너무 포함이 실제로도 한국은 유학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전 세계적인 레퍼런스가 비슷해진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인 코리안이 K 컬처를 다루는 게 치트키다 아니다. 저는 별로 왜냐면은 너무 일반적이라 너무 일반적이라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노스 K면 모르겠는데 사우스 K가 K를 하는 게 치트키일지는 잘 모르겠어. 그 해외 나가면 치트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떤 그 디아스포라 이민 이주 이제 아래 세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소비가 되죠. 좋은 아이템으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만들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소도호 맞아, 작가를 맞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일반인으로서 네. 그럼 그 사람은 K가 K를 한 거냐? 전 근데 진짜 치트키라고 생각한 게 저희 지금 딱 얘기 나온 게 서도호, 이불, 양혜규, 최정화 이렇게 어느 나이대에 넘어간 국제적으로 너무너무 명망 있는 분들은 이미지 보자마자 아 이거 한국인이라는 느낌이 확 주거든요. 그래서 뭐 양혜규 작가님도 보면은 방울 막 달아버리고 뭐 당연히 이제 뭐 최정화 작가님도 한국에서 시장에서 보는 바구니로 탑을 쌓고 뭔가 그런 것들이 저는 해외에서 많이 유통되기 쉬운 딱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아 이거 한국이네라는 레이어를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성세대의 유명한 해외에서 유통되는 많은 작가님들이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자지사는 그거에 대한 살짝 다음 세대긴 하지만서도 이제 디아스포라적인 맥락에서 그걸 가져오게 된 거고요. 근데 저희는 젊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경험한 어떠한 그 이민자의 감각은 이전 세대와는 또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세대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냥 이미지로서의 한국성을 표방해 봤자인 것 같아요. 뭔가 태도적으로 드러나야지만 그 아까 말했던 K-팝도 사실은 외연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져 버렸는데 그냥 팝이랑 이거랑 근데 그 작동하는 그 치트키적인 어떤 한국적 한 스푼이나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 하는 그런 어떠한 정말 상품화된 어떠한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적으로 어렵겠지만 녹여내야지 그게 다음 세대로서의 어떤 한국의 K스러움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약간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그러니까 전략적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포함이 되는 말인데 그 전략의 방향이 막 뭔가 아 이래야 좀 이렇게 뭐 잘 돼 약간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세대라고도 생각해요. 맞아, 그쪽은. 맞아. 왜냐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미술 특수부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마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와 이 사람은 어떤 미술 특수교육을 받은 근데 내 모든 정체성을 아우르는 무언가를 또 말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잘 녹여내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자기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체성이 이제 가장 꽤 큰 둘레의 정체성으로서 그게 존재하고 그것이 내 작업에 녹아 들어야만 한다라는 과정에서 선택된 거지. 나는 근데 한국에서 그런 거 별로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맞아,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아니라고는 확신은 못하지만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 한국성 한 스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공감해요. 저는 젠틀몬스터가 미술의 외피를 빼앗아간 좀 유사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지, 예쁘지 하고 그거를 바로 소비로 직결해 버리는. 감흥이 돼가지고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재미없는 미술보다 훨씬 더 나은 경험일 수 있지 않아요? 왜냐면 작품은 아니. 예. 건들지 마 내 작품.